자랑스러운 땅의 후손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 지금 무슨 비극을 겪고 있습니까? 참 구성의 운명도 기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지난해 8월 러시아 파병 군인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이 열렸죠. 김정은이 참가에 눈물 짜면서 자기가 죽여놓고 이거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유가족까지 다 불러다가 전사자 사진 붙여놓고 행사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있고 얼마 안 돼서 평안북도 도당과 교육부분에 김정은의 구두 감사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북한 정보통이 전해준 이야기인데 무슨 감사냐 하면 러시아에 파병돼 공을 세운 군인들의 출신지를 분석해보니 90%가 평북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평북도 내 학교들이 평상시 학생 사상교양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치하를 했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파병부대 각 지역 출신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이 부대에서 평북 출신들만 특출하게 용맹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파병 군인들 중 평북 출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한 군인들을 하층민 자식 중에서 골라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영상 다시 보면 당시엔 그 내용을 러시아 파병군에 지원했던 북한군 고참 군인의 증언을 인용해 전했었는데 그 선발 순서가 군수공장 지역 자네들이 최우선이었고 그 외 탄광, 농촌지역 출신들이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군수공장 지역 자네들이 선발, 최우선 순위가 된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로 군수공장 지역은 엄격한 군율이 적용되고 외부 이동도 통제되기 때문에 소위 반동 사상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군수공장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다녀오려면 군대처럼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통제가 되니 고난행군 때 군수공장 사람들부터 죽었는데 다른 지역은 배고프면 장사도 다니고 소토지도 하고 그리 사는데 군수공장은 배급도 안 주면서 딴 일도 못하게 하고 딴 데 가지도 못하게 하니 꼼짝없이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고 외부에서 그 가난한 곳에 올 사람도 없으니 바깥 세상 정보가 그 동네에 퍼지겠습니까? 솔직히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몰래 보는 것도 먹고 살만하니 보는 것이죠. 그거 보려면 다 돈이 듭니다. 군수공장 지역은 외부 문물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보다가 걸리면 처벌도 아주 엄격합니다. 김정은이 보기엔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환경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도 전사자 소문이 바깥으로 퍼지기 어렵고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반발을 군율로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군수공장은 북한에서 평북과 자강도에 밀집되어 있는데 평북 인구가 자강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자강도의 군수공장이 꽤 있었는데 최근 수십 년 동안엔 점점 평북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김정은이 정한 파병 선발 기준은 나름 자기 딴에는 맞는 얘기죠. 솔직히 어려서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란 평양이나 함경도나 양강도 출신 군인들이라면 그리 쉽게 자폭했을까 싶습니다. 여긴 세상 물정 좀 알거든요. 평북이나 자강도는 북한에서도 가장 깨지 못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북에서 깨지 못했다는 의미는 세뇌가 잘 먹혀 당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탈북민 중에서도 두 지역 출신은 다 합쳐서 3%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평북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다른 도보다 더 격차가 큽니다. 신의주처럼 중국을 마주보고 외국 물건들이 흘러 들어오는 곳은 바깥 세상을 잘 알고 많이 깼습니다. 하지만 평북 안에서도 내륙 산골 지역은 역은 평북이 맞나 싶습니다. 신의주와 몇십 킬로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격리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십시오. 신의주에서 평북 내륙하고 기차가 연결돼 이 길을 하냐? 도로가 좋냐?
뭐 하나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군수공업지역은 워낙 가난한 동네라 거기 갈 이유가 있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이건 완전 딴 세상이죠. 올해 4월 평양에서 준공된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원 기념관의 추모벽에는 약 2,300여 명의 전사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사자가 이 정도면 부상자는 6,000명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북한이 평양시 화성구역에 만든 러시아 파병군 유족 거주단지 샛별거리에는 전사자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부상자 가족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 지나면 다 알려지겠죠. 분명한 것은 샛별거리에선 평북 사투리를 압도적으로 많이 듣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북 자녀들이 제일 많이 죽어서 평양에 올라온 사람들도 그들 중에 많겠죠. 또 평북 출신 중에서도 아마 구성시 출신들이 제일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평북에서 군수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많은 지역이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성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구성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3월 제3회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지목하면서 벌어진 정보 유출 파문 때문에 한국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핵시설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인기의 생산 공장도 구성에 크게 건설되고 있다는 위성 정보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의 방현 비행장은 북한이 무인기를 제일 먼저 운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핵과 무인기, 이거면 요즘 북한의 핫한 아이템은 구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겁니다. 핵과 무인기만도 위협적인데 구성에는 그 외에도 북한 군수공업의 핵심인 구성 공작기계 공장과 유일한 탄약 공장인 95 공장, 전자전 연구소, 군복 생산의 중추인 구성 방직 공장 등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신분제의 근간이 되는 출신 성분 원본 자료도 다 구성의 갱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구성은 전쟁이 나면 맨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성이 중요해서인지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현대적 지방병원의 본복이라며 강동군 병원과 함께 구성시에도 병원을 준공했습니다. 며칠 차이로 완공되고 김정은이 구성에도 갔습니다. 병원이라도 지어주어야 구성 군수공장 사람들 충성심을 빨아낼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얼마 전엔 왕야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구성시 병원을 방문했는데 뻔하죠. 중국에서 여기에 최신 의료기기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행군이란 단어를 접하면 구성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1994년 12월 말 원산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남루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그 여인이 군수공장 노동자구에선 여름부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가을부터 대량 아사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나하나가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죠. 평양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줄 저는 전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입을 딱 벌리고 들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러시아에 파병돼 무리로 젊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구성이 어떤 곳입니까? 강감찬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수십만 대군을 전멸시킨 곳이 아닙니까? 살수대첩은 우리나라 전쟁사 3대 승리로 꼽힙니다. 살수대첩이 벌어진 곳이 바로 구성읍입니다. 그런데 살수대첩으로 외적을 전멸시킨 자랑스러운 땅의 후손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 지금 무슨 비극을 겪고 있습니까? 1990년대 무리로 굶어 죽고 30년 뒤 다시 그들의 아들들이 이번엔 본인들이 외적이 돼 타국에서 영문도 모른 채 피를 뿌리며 죽어갔으니 참 구성의 운명도 기구합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구성의 슬픈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